자, 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보죠. 임 기자, 네. 먼저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란 자리, 법원 조직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느 정도 지위의 사람입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에 대법관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이 사법농단 사태가 만약 없었다면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돼서 구치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쯤 아마 대법관이 돼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색영장 이런 것도 법원이 기각을 많이 시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구속영장을 내준 거잖아요.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 볼 만하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건 이제 원론적인 영장 발부 이유고요. 네. 근데 이것보다도 영장 심사를 전후해서 법원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걸 두고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한 것도 법원이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또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처음부터 꼽혔던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이 되면 이건 아무도 구속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건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장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뭐 수사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근데 검찰은 사실 제일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이제 네. 논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영장 심사에서 임종원 전 차장 측의 주된 방어 논리가 부적절한 행동인 걸 인정한다. 그런데 이게 범죄는 아니다. 범죄가 이거였습니다. 아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해 초부터 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했던 판사 대부분이 내세웠던 논리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또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 검찰 수사팀은 이번 영장 발부로 바로 이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바로 이 논리를 주로 내세워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이 수사가 지금 쭉 가는 거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봅니까? 뭐 사실 이번 영장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이번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그 영장이 바로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임종원 전 차장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실무자보다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자가 구속이 되면 윗사람 역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구속된 임 전 처장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임종원 전 차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는데 과연 이런 진술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뀔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검찰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입을 좀 바라보게 되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